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고민해봤을 질문, 왜 우리는 성장하고 싶은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더 자유롭게, 더 의미 있게 살고 싶어서 성장하려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장을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엄청난 성공, 높은 수입, 유명세 이런 것들을 목표로 삼죠. 하지만 진짜 성장은 내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다듬고 습관을 관리하는 것. 이 작은 변화가 결국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행복과 성장 내용을 바탕으로 성장을 현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장, 태도가 운명을 결정한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환경이나 운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세이노의 가르침에서도 강조하듯 스스로의 주인이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태도가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태도가 감정을 만들고 감정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운명을 만듭니다. 즉 긍정적인 태도 하나가 문제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태도로 세상을 마주할 것인가? 이 작은 질문이 하루를 바꿉니다. 2장, 실패를 다루는 법, 성공을 이끄는 힘.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실패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실패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지만 대부분은 실패 앞에서 멈춥니다. 재미있게 사는 사람이 성공한다처럼 실패를 즐길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실패를 보는 세 가지 시선. 실패는 피드백이다. 과정에서 배우자. 실패는 과정의 일부다. 성공은 실패의 종합이다. 실패는 내 편이다. 반복하지 않으면 축복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성장의 도구로 삼으세요. 3장, 생각을 바꾸면 길이 보인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럭키와 자기 경력 노트에서 강조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운은 찾는 사람에게 온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보인다. 즉, 내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매주 한번 생각 점검 일지를 써보세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생각은 나를 성장시키는가, 제약하는가? 이 질문이 삶의 방향을 잡는 나침반이 됩니다. 4장, 돈, 일, 관계에 대한 자기 경영.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자기 경영이 필요합니다. 돈, 일, 인간관계 모두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은 그릇입니다. 부자의 그릇처럼 돈을 담을 수 있는 마음과 태도를 키우세요. 감사, 절제, 나눔, 성장의 순환을 만드는 겁니다. 일은 성장과 가치 실현의 무대입니다. 칼리피오리나처럼 도전은 불확실하지만 배움의 기회가 됩니다. 관계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인맥의 크기만큼 성공한다처럼 먼저 주고 꾸준히 관리하며 진심을 담으세요. 5장, 역사 속 지혜에서 배우는 자기 개발 전략. 역사 속 인물에게서 배울 것은 많습니다. 제갈공명처럼 생각하세요. 먼저 생각하고 나중에 말한다. 유리한 조건보다 명분을 챙긴다. 도다우레을 지키는 자가 결국 이긴다. 손자병법의 핵심도 기억하세요. 자신과 상대를 모두 아는 것이 최고의 전략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다면 싸우지 않아도 이길 수 있습니다. 6장, 실천으로 이어지는 자기 관리 루틴. 지식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실천이 있어야 힘이 됩니다. 매일 실천 루틴. 아침 10분 태도 리셋. 감사, 다짐, 미소. 하루 1문장 실패 일기. 오늘 배운 점 기록. 주간 1회 사고 점검. 한 주를 돌아보며 생각 점검. 매월 1회 성장 평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점검. 작은 실천이 쌓여 큰 성장을 만듭니다. 성장은 특별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범하지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소개한 태도, 사고, 자기 경영, 역사 속 지혜, 실천 루틴을 참고해서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여정의 작은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의미 있는 성장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은 도끼다. 나를 깨우는 책 한 권의 힘. 안녕하세요. 행복한 그로서입니다. 오늘은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책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깨뜨리고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책이에요. 바로 광고인 출신 작가 박웅현의 책은 도끼다입니다. 1. 책은 왜 도끼인가?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책을 읽다가 갑자기 어떤 문장이 가슴을 콕 찌르는 것 같은 순간, 마치 꽁꽁 언얼음을 깨뜨리는 도끼처럼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울림을 주는 그런 경험 말이에요. 박웅현 작가는 이 책에서 프란츠 카프카의 말을 인용합니다. 책은 우리 안에 있는 바다 표범의 두꺼운 지방을 깨뜨리는 도끼여야 한다. 책은 단순히 지식을 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편안함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굳은 생각, 무뎌진 감정, 습관처럼 굳어진 관성을 탁 하고 깨뜨려야 한다는 거죠. 좋은 책 한 권은 그래서 우리를 흔듭니다. 그 흔들림이 곧 변화와 성장의 시작이 됩니다. 이 독서는 결국 나를 돌아보는 일. 많은 사람들이 독서를 정보 습득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책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니까요. 하지만 책은 도끼돼서 말하는 진짜 독서는 조금 다릅니다. 책을 읽으며 타인의 삶을 배우는 것 같지만 결국 그 과정에서 마주하는 건 나 자신이에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책 속 이야기들은 결국 내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책이 주는 진짜 선물. 감동받는 능력. 여러분, 요즘은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검색하면 바로 나오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정보가 아니라 감동받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책이 우리에게 주는 건 바로 느끼는 힘이에요. 책을 읽다 보면 슬프고 놀라고 설레고 공감하게 됩니다. 그 감정들이 우리 마음을 흔듭니다. 그 흔들림이 생각을 바꾸고 결국은 삶을 바꾸게 되는 거죠. 한 문장이 인생을 바꾼다. 책 한 권이 인생을 바꾼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파궁현 작가는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책 전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단 한 문장이 우리를 바꾼다고요. 누군가는 그 한 문장에 자극을 받고 새로운 길을 가게 됩니다. 누군가는 그 한 문장을 붙잡고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기도 하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문장이 있으신가요? 독서란 내 안에 조용한 방을 만드는 것. 요즘 우리는 너무 바쁩니다. 일, 공부, 사람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정도죠. 책을 읽는다는 건 사실 내 안에 조용한 방을 하나 만드는 일이에요. 그 방 안에서 우리는 조용히 앉아 나 자신과 대화합니다. 감정을 꺼내어 바라보고 생각을 정리하죠. 그 순간이야말로 진짜 독서의 힘 아닐까요? 이 책은 도끼다가 전하는 삶의 자세. 이 책은 단순히 독서를 권하는 책이 아닙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말하는 책이에요. 책은 남을 위해 읽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읽는 것이다. 책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들여다보는 창이다. 책은 실용이 아니라 내면 성장을 위한 사유다. 결국 독서는 내 삶을 조금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 책을 추천합니다. 제가 이 책을 특히 추천하고 싶은 분들은요. 독서를 하고 싶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 감성적이고 사유적인 글을 좋아하는 분, 책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싶은 분, 그리고 지금 내 안을 흔들어 깨우고 싶은 분, 바로 여러분입니다. 책은 도끼다는 여러분 마음에 한 번쯤 단단히 내려칠 거예요. 그리고 그 충격이 새로운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의 마지막은 책 속 메시지로 끝내고 싶습니다. 책이란 결국 나를 깨우는 도끼다. 조용한 문장 하나가 내 안의 벽을 깨고 새로운 나를 시작하게 만든다. 혹시 지금 당신을 찌르고 있는 문장은 무엇인가요? 저는 행복한 그로서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삶을 깊게 바라볼 수 있는 책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태도는 운명을 바꾼다. 좋은 태도를 형성하는 2부까지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매일같이 쓰고 있지만 잘 의식하지 못하는 것, 바로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태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보다 강하고 실력보다 멀리 갑니다. 같은 실력을 가진 두 사람이 있다고 해볼까요? 한 사람은 밝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가졌고 다른 사람은 늘 불평과 핑계로 일관합니다. 여러분이라면 누구와 함께 일하고 싶으신가요? 답은 뻔하죠. 태도는 결국 사람을 결정짓고 인생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태도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유도까지 방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1. 자기인식 훈련. 나를 보는 힘. 좋은 태도는 나를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루가 끝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말투를 썼지? 내 표정은 어땠지? 남에게는 예민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잘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돌아보는 것, 그것이 태도를 정지하는 첫걸음입니다. 말을 바꾸면 태도가 바뀐다. 언어는 생각을 바꾸고 생각은 행동을 바꿉니다. 힘들어 죽겠어. 대신 쉽진 않지만 해보자. 왜 하필 나야? 대신 내가 해볼게. 이렇게 말만 바꿔도 뇌가 다른 방향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말은 스스로에게 건네는 태도의 주문입니다. 3. 감사 습관. 시선이 달라지면 마음이 달라진다. 감사는 태도를 긍정적으로 끌어올리는 강력한 힘입니다. 하루에 감사한 일을 3가지만 적어보세요. 없는 것 대신 있는 것에 집중하면 불평보다 기쁨을 먼저 보게 됩니다. 감사하는 태도는 사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4. 남 탓 대신 내 목 찾기. 문제가 생겼을 때 왜 저래? 라고만 한다면 태도의 중심이 남에게 있는 겁니다.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이 상황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뭘까? 책임지는 태도는 언제나 신뢰를 불러옵니다. 작은 행동에서 시작하기. 좋은 태도는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문 열어주기, 먼저 인사하기, 작은 미소 짓기.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쌓여서 결국 내 태도가 됩니다. 작은 행동이 나를 만든다. 꼭 기억하세요. 유시우 피드백에 반응하는 방식. 누군가 충고할 때 불편해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성장합니다. 방어적인 태도는 나를 막지만 열린 태도는 나를 키웁니다. 비판은 나를 부수지 않습니다. 내 태도가 나를 만듭니다. 7. 좋은 사람과 함께하기. 마지막으로 사람입니다. 내 옆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가 내 태도를 결정합니다. 냉소적인 사람들 곁에 있으면 나도 냉소적이 되고, 긍정적이고 성실한 사람들과 있으면 자연스레 닮아갑니다. 사람은 결국 곁에 있는 사람을 닮습니다. 태도는 스펙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강력한 인생의 무기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6가지 방법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기 인식하기, 말을 바꾸기, 감사 습관 만들기, 내 목 찾기, 작은 행동 실천하기, 피드백 받아들이기, 좋은 사람 곁에 있기. 태도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훈련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의 태도가 내일의 나를 만들고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성장을 돕는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베스트원이 아닌 올리원으로 사는 법. 비교하지 않고 나답게 살아가는 기술.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나는 왜 이토록 남들과 비교하게 될까? 왜 내 삶은 다른 사람들처럼 멋지지 않을까?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오늘 영상은 베스트원이 아니라 올리원으로 살아가는 법, 즉 남보다 잘이 아니라 나답게 사는 삶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 베스트원이 아닌 올리원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좇습니다. 더 좋은 직업, 더 높은 연봉, 더 멋진 외모, 더 인정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죠.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허무와 공허가 기다릴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올리원으로 산다는 건 남보다 잘하려는 경쟁을 내려놓고 내면의 나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세상엔 이미 충분히 많은 베스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만의 올리원은 단 하나입니다. 2. 올리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실천법. 1. 비교의 습관을 끊어라.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할까? 이 생각이 들면 삶의 중심이 타인으로 이동합니다. 그 순간 내 삶은 흔들립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나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타인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나은 내가 되면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잘하려 하지 말고 어제의 나보다 나아지자. 이 나만의 기준을 세워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가 정해준 기준에 따라 살아갑니다. 학벌, 연봉, 브랜드, 집 평수. 그러나 진짜 성공은 내가 만족하는 삶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기준을 스스로에게 줄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살았는가? 나는 내 감정을 존중했는가? 나는 지금 내 삶을 사랑하고 있는가? 3. 좋아하는 일을 자주 하라. 남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고 자주 해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좋아하는 노래 듣기, 산책하기, 글쓰기, 명상하기. 이런 작은 순간들이 나에게 삶의 중심을 만들어줍니다. 4.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간 날 때마다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인가? 이 질문을 반복하면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3. 내면의 자신을 따르는 법. 올리원으로 산다는 건 결국 내면의 나를 따르는 삶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1. 고요한 시간을 가져라. 명상이나 산책을 추천드립니다. 하루 10분만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SNS도 끄고 사람들의 말도 멈추고 내 감정, 내 생각에 집중해보는 겁니다. 고요한 순간에 진짜 나가 고개를 듭니다. 이 감정 일기를 써라. 하루를 마치며 오늘 내가 느낀 감정을 기록해보세요. 오늘은 왜 이렇게 불안했지?
이건 감사한 일이었어. 이건 진심으로 짜증났어. 감정을 글로 쓰다 보면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의 방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3회를 질문하라. 자기 이해의 시작은 질문입니다. 나는 왜 이걸 하고 있을까? 왜 이게 싫지? 왜 저 사람 말에 예민하게 반응했을까? 왜를 계속 묻다 보면 표면이 아닌 내면의 진심에 닿을 수 있습니다. 4. 외면의 용기, 내면을 따르는 삶. 내면을 따르는 삶은 종종 외부와의 마찰을 불러옵니다. 남과 다른 길을 선택하면 비판도 오해도 불안도 따라오죠. 하지만 중요한 건 타인에게 인정받는 삶보다 내가 나를 존중할 수 있는 삶입니다. 내면을 따르려면 외면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4. 올리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마인드셋. 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다. 나의 가치와 기준은 내가 정의한다. 타인의 박수가 없어도 나는 나로 충분하다. 나의 삶은 비교가 아닌 표현이다. 나는 나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5. 마무리 메시지. 올리원으로 살아간다는 건 성공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의 성공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누구와도 똑같지 않은 당신만의 리듬, 색깔, 온도를 가진 삶. 그 삶이 가장 강하고 진실하며 자유로운 삶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당신의 성공 루틴에 저희 채널을 추가하세요. 운을 만드는 사람들, 럭키에서 배우는 성공의 원칙.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도윤 작가의 책 럭키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성공에는 반드시 운이 필요하다라는 전제를 깔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운을 끌어당길 수 있을까를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단순히 운이 좋아야 해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기회를 만나고 또 그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는지 사례와 원칙을 풀어내죠. 그런 사람, 운은 결국 사람에게서 온다. 김 작가는 모든 기회는 사람에게서 온다고 강조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내느냐가 내 인생의 궤적을 바꾼다는 거죠. 히말라야 원정대에 셰르파가 필요하듯 인생에도 앞서간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도움받는 게 아니라 나 또한 줄 수 있는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성공한 사람 옆에 머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는가, 그 답이 없으면 관계는 오래 가지 못하죠. 관찰, 흐름을 읽는 눈. 운을 맞이하려면 세상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마치 바닷가에서 파도의 움직임을 살피는 것처럼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멀리 내다보는 눈, 그리고 실패해도 다음이 있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결국 선택의 질은 내 실력에서 나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경험을 쌓았는지가 선택의 폭을 결정한다는 거죠. 3. 속도, 기회를 붙잡는 힘. 운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빠르게 결정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운을 잡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속도만이 아니라 방향이 먼저입니다. 방향을 제대로 잡은 뒤 속도를 붙이면 기회는 훨씬 더 크게 다가옵니다. 또 한 가지, 운을 끌어당기려면 설득력도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명분이나 실리 중 하나를 상대에게 확실히 줘야 설득이 가능합니다. 내 마음만 앞서서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죠. Fear routine, 운을 끌어당기는 습관. 운은 일상의 작은 루틴에서 시작됩니다. 꾸준함, 겸손함, 시대에 맞는 적합성, 그리고 나만의 무기. 이 네 가지가 쌓여야 기회가 찾아왔을 때 잡을 수 있죠. 잘 안 된다 싶으면 지금 가진 방식을 통째로 바꿔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작은 반복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싱크 보기, 나를 돌아보는 시간. 운을 잡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 객관화입니다. 실수를 돌아보고 반복하지 않도록 점검하는 것. 이게 복기입니다. 하루를 일기처럼 짧게라도 기록하고 잘못한 점 하나를 바로잡는다면 인생은 매일 새롭게 진화합니다. 성공한 사람일수록 스스로를 가장 냉정하게 바라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6. 긍정, 잃지 말아야 할 태도. 최악의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는 힘, 바로 긍정입니다. 인생은 사형지마라는 말처럼 나쁜 일이 결국 좋은 일로 이어질 수 있고 반대로 좋은 일이 화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결국 나를 끝까지 지탱합니다. 시에테 시도, 운은 움직이는 사람에게만 온다. 마지막으로 운은 시도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복권을 긁지도 않고 당첨을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도전하지 않으면 운은 절대 찾아오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시작했다는 겁니다. 완벽한 준비가 아니어도 작은 행동부터 옮긴 거죠. 김도윤 작가의 럭키는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운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찰과 속도, 루틴과 복귀, 긍정과 시도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작은 시도 하나로 운의 문을 여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자기계발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늘 성장과 행복을 응원하는 행복한 그로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제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12가지 행동. 안녕하세요. 행복한 그로서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 직접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12가지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드라마 속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그 따뜻하고도 때론 힘든 사랑 말이죠. 주제 속에 사랑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변화의 힘입니다.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게으르던 사람이 부지런해지고 무뚝뚝하던 사람이 다정해지고 겁 많던 사람이 용기를 내게 되죠.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는 강력한 원동력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사랑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사랑이 만들어내는 12가지 변화. 배려가 자연스러워진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내 컨디션보다 그 사람이 잘 잤는지가 먼저 떠오릅니다. 맛있는 음식을 보면 혼자 먹기보다 나누고 싶고요. 사랑은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타인을 중심으로 다시 그리게 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진다. 평소 옷차림에 신경 안 쓰던 사람이 거울을 보게 되고 책에 관심 없던 사람이 교양을 쌓으려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은 내가 되고 싶기 때문이죠. 용서와 인내가 깊어진다. 화가 나도 쉽게 내뱉지 못합니다. 실망보다 함께했던 따뜻한 순간들이 먼저 떠오르거든요. 사랑은 부족함마저 품으려는 용기를 줍니다. 감정 표현이 풍부해진다. 평소 무뚝뚝하던 사람도 사랑하면 고마워, 사랑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웃는 횟수가 늘어나고 목소리 톤이 부드러워지죠. 시간의 우선순위가 바뀐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은 남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먼저 확보하는 시간이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짧은 안부 문자 하나는 꼭 남기게 되죠. 작은 것에서 행복을 느낀다. 같이 걷는 길이 아름답게 보이고 평범한 밥 한 끼가 특별해집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행복을 느끼는 새로운 안테나를 달아줍니다.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한다. 사랑은 상처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보다 함께하고 싶다는 믿음을 더 크게 만듭니다. 그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용감하게 하죠.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난다. 사랑은 나에서 우리로 시선을 바꿉니다. 내 욕구보다 우리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게 되죠. 기다릴 줄 알게 된다. 사랑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상대의 성장을 존중하고 상황의 변화를 이해하는 기다림을 배우게 합니다. 감정 조절력이 향상된다. 사랑은 감정을 폭발시키는 게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갈등 속에서도 차분히 대화하려 하고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미래를 함께 그리고 싶어진다.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미래를 상상하게 됩니다. 내일의 계획, 1년 후의 모습, 그 안에는 늘 그 사람이 함께하죠. 고통조차도 견디게 된다. 사랑은 항상 달콤하지 않습니다. 때론 아프고 서운할 때도 있지만 그 아픔마저도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유로 견디게 됩니다. 현실 속 사랑의 모습.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꼭 영화 속처럼 눈부시게만 흐르진 않습니다. 현실의 사랑은 때로 지치고 다투고 서운하기도 하죠. 하지만 결국 다시 잘 지내라는 짧은 문자 하나를 보내게 되고 서로의 하루를 신경 쓰게 됩니다. 사랑은 멋진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행동 속에서 살아 있습니다. 같이 마트 가고 함께 설거지하고 잠든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는 그 평범한 순간들 말이죠. 진짜 사랑은 환상보다는 결심이고 설렘보다는 습관이며 감정보다는 행동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바꿉니다. 이기적이던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무뚝뚝하던 사람을 다정한 사람으로, 두려움 많은 사람을 용기 있는 사람으로 말이죠. 오늘 여러분의 사랑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나요? 잠시 멈춰 서서 그 변화들이 여러분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있다는 걸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행복한 그로서였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삶과 사랑을 더 깊게 느낄 수 있는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톨스토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인간은 사랑으로 산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그로서입니다. 오늘은 인류의 위대한 사상가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히 문학 작품을 넘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철학적이고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약 140년 전 쓰인 작품이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실은 작품 속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는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가 1885년경 발표한 도덕 우화입니다. 장르는 기독교적 단편소설, 주제는 사랑, 신앙, 자비, 인간 존재입니다. 당시 톨스토이는 삶과 종교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작품에는 그의 후기 사상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형식적인 교리나 종교의식보다 사랑의 실천을 더 중요하게 여긴 톨스토이의 신념이 잘 드러나죠. 줄거리. 이야기의 주인공은 러시아의 가난한 구두 수선공 세몽입니다. 어느 날 그는 마을에서 일을 보고 돌아오던 길에 교회 벽 옆에 헐벗은 청년이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 청년은 옷도 신발도 없이 떨고 있었죠. 세몽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마음이 차마 그러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기 외투를 벗어주고 집으로 데려옵니다. 세몽의 아내는 처음에는 분노하고 두려워했어요. 낯선 이방인을 집에 들인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곧 그녀 역시 마음을 열고 음식을 나누고 옷을 챙겨줍니다. 청년은 말은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미소만 짓습니다. 세몽은 그에게 미하일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함께 구두를 만들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후 세몽과 미하일에게는 인상 깊은 손님들이 찾아오는데 바로 이 장면들이 이야기의 핵심을 드러내게 됩니다. 3. 3가지 장면. 첫 번째 손님, 부유한 귀부인. 귀부인이 아이들에게 1년은 신을 수 있는 튼튼한 구두를 주문합니다. 세몽과 미하일은 의문을 품으면서도 정성껏 구두를 만듭니다. 그러나 며칠 후 귀부인이 다시 와서 아이들이 구두를 신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 미하일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번째 손님, 병든 남자. 죽음을 앞둔 한 남자가 찾아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에게 남길 구두를 주문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아내를 걱정하며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이었죠. 이때 미하일은 다시 한번 깊은 미소를 짓습니다. 마지막 순간, 미하일의 고백. 마침내 미하일은 입을 열고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는 사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였습니다. 한때 신의 명령을 어기고 한 여인의 영혼을 데려오지 못한 죄로 벌을 받아 인간 세상에 내려왔던 것이죠. 신은 미하일에게 3가지 질문의 답을 찾기 전까지는 천국으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3가지 질문. 그 3가지 질문은 이렇습니다.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5. 답을 찾는 과정. 첫째, 사람 안에 있는 것은 사랑이다. 세몽과 그의 아내가 낯선 자신을 거두어 주었을 때 미하일은 인간의 본질이 사랑임을 깨달았습니다. 둘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내일을 아는 능력이다. 귀부인이 아이들을 위해 구두를 주문했지만 아이들은 곧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필요조차 예측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된 것이죠. 셋째,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죽음을 앞둔 남자가 아내를 위해 구두를 남기려 했을 때 미하일은 인간이 이기심이 아닌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확인했습니다. 수 작품의 메시지. 이 작품은 단순한 구두장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되는 것. 인간은 서로의 도움과 자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 우리는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 속에서 살아간다. 톨스토이는 이 작품을 통해 종교적 의식이나 지식보다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출의와 영향.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는 전 세계적으로 읽히며 도덕 교육 교재로도 사용됩니다. 특히 간디, 마틴 루터킹 같은 위대한 평화주의자들에게도 영향을 준 작품이죠. 짧지만 강렬한 우화 속에서 톨스토이는 인간 존재의 본질을 사랑이라고 정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을 함께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는 단순한 문학 작품이 아니라 우리 삶을 성찰하게 만드는 거울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행복한 그로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그로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명 행복학으로서. 주제 로버트 치알디니의 설득의 심리학. 당신도 모르게 설득당하는 6가지 법칙. 안녕하세요, 행복학으로서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부가 팔린 명작 로버트 치알디니 교수의 설득의 심리학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왜 어떤 사람의 말에 쉽게 끌리고 어떤 광고에 혹해버리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말 잘하는 법이 아니라 사람이 왜 설득당하는지를 심리학적으로 파헤친 책이거든요. 그리고 그 핵심에는 6가지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걸 알면 설득할 때도 강력해지고 역으로 설득당할 때도 훨씬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호성의 원칙 reciprocity.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마트에서 치즈 한 조각을 시식했는데 괜히 미안해서 사버린 적? 바로 이게 상호성의 원칙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면 우리는 빚진 듯한 기분이 들어서 보답하고 싶어집니다. 치알디니 교수는 상대방을 빚진 상태로 만들어라. 먼저 호의를 베풀어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케팅에서는 무료 샘플, 시식 행사가 절대 사라지지 않는 거죠. 두 번째, 일관성의 원칙 commitment and consistency. 한번 입장을 정하면 그와 일치하는 행동을 계속하려는 심리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한 사람은 그 뒤로 일회용품을 쓰는 걸 줄이려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자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불편하거든요. 복잡한 세상에서 일관성은 우리를 쉽게 움직이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작은 서명, 작은 약속부터 받으려 합니다. 그 약속이 훗날 큰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사회적 증거의 원칙 social proof.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수가 하는 행동이 옳다고 믿는 심리죠.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영국 국세청이 세금 독촉장에 이런 문구를 넣었어요. 영국인 90%가 세금을 냈습니다. 그 결과 연체된 세금 56억 파운드, 우리 돈 약 9조 3천억 원을 추가로 걷어냈습니다. 이게 바로 사회적 증거의 힘입니다. 마케팅에서는 이렇게 활용됩니다. 구매 후기를 보여주기, 베스트셀러 인기 상품 라벨 붙이기, 인플루언서와 전문가 추천 활용하기. 음식점에서 이게 저희 식당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입니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한마디만으로 선택률이 1320%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 호감의 원칙 liking. 사람은 호감이 가는 사람의 말에 더 쉽게 동의합니다. 친구 부탁은 거절하기 힘든 이유죠. 호감은 크게 세 가지에서 나옵니다. 첫째, 유사성. 나랑 비슷한 취향이나 배경을 가진 사람. 둘째, 칭찬. 진심 어린 긍정적인 피드백. 셋째, 외모와 매력. 신체적 매력은 첫인상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영업사원들은 고객과 대화를 시작할 때 날씨나 취미, 고향 얘기로 공통점을 찾는 데 집중합니다. 다섯 번째, 권위의 원칙 authority. 전문가나 권위자의 말에는 의심 없이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험에서도 의사 가운을 입은 사람이 말하면 같은 말이라도 훨씬 설득력이 높았습니다. 기업들은 이 원칙을 활용해서 광고에 전문가 인터뷰, 수상 경력, 공식 인증 마크를 적극적으로 넣습니다. 권위는 신뢰와 직결되니까요. 여섯 번째, 희귀성의 원칙 scarcity. 사람은 희귀하거나 한정된 것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합니다. 오늘까지만 단 10개 한정, 이런 문구가 그래서 강력한 거죠. 심지어 금지하거나 제한하면 더 하고 싶어집니다. 마케팅에서 한정판, 시간 제한, 예약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 6가지 원칙은 영업, 마케팅, 협상, 인간관계 모든 분야에서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윤리적 사용입니다. 상대방을 속이거나 착취하려고 쓰면 신뢰는 금방 무너집니다. 치알디니 교수의 말처럼 설득은 말재주가 아니라 인간 심리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된다.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설득당하고 있나요? 그게 어느 법칙 때문인지 이제는 눈치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설득할 때도 훨씬 더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학으로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성공의 가장 강력한 도구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생을 바꾸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도구, 바로 감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성공을 복잡한 전략이나 거대한 목표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진짜 성공을 이끄는 힘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바로 매일의 감사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마음을 바꾸는 습관이고 삶을 바라보는 태도이며 결국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1.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가장 아름다운 열쇠다. 작은 일에 감사할 때 큰 행복이 찾아옵니다.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순간 피어나는 거죠. 이 감사는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감사하는 마음은 삶을 풍요롭게 하는 마법이다. 돈, 명예, 성공 이런 것만이 풍요가 아닙니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는 순간 삶은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3. 감사는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온다.
불평을 감사로 바꾸면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한다. 매일 아침 불평 대신 감사할 10가지를 적어보세요.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4. 감사는 내면에 평화를 준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진정한 평화가 깃든다. 외부 상황이 힘들어도 마음속에 감사가 있으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5. 감사는 성장과 치유의 힘이다. 감사는 영혼을 치유하고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킨다. 상처받았을 때조차 감사할 수 있다면 그 고통은 결국 우리를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됩니다. 6. 감사는 더 많은 축복을 끌어당긴다. 감사하는 마음은 더 많은 축복을 끌어당긴다. 우리가 가진 것에 집중할수록 더 많은 기회와 사람 그리고 성공이 따라옵니다. 7. 감사는 지혜로운 관점을 준다. 감사는 우리가 가진 것에 집중하게 하여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한다. 비교가 아닌 감사가 삶을 밝히는 기준이 됩니다. 8. 감사는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다. 역경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된다. 고난은 사라지지 않지만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 태도의 핵심이 감사입니다. 9. 감사는 관계를 깊게 만든다. 감사는 사랑의 가장 순수한 표현이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관계를 더 단단하게 엮습니다. 10. 감사는 완성된 삶을 만든다. 감사하는 삶은 곧 축복받고 의미 있는 진정으로 완성된 삶이다. 감사는 우리가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더 큰 성취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성공을 원한다면 거창한 계획보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감사부터 시작해 보세요. 매일 아침과 저녁 10가지 감사 명언을 되새기며 하루를 채운다면 어느 순간 삶 전체가 변해 있을 겁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매일 감사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위기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10가지 원칙.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삶에는 누구에게나 파도가 찾아옵니다. 중요한 건 그 파도를 피할 수는 없지만 파도 위에 올라타는 방법은 배울 수 있다는 거죠. 1. 감정을 직면하되 지배당하지 마라. 위기 속의 감정은 파도처럼 거칠고 무섭습니다. 두렵고 화가 나고 허무하기까지 하죠.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모른 척하면 오히려 내 안을 병들게 합니다. 그러니 인정하세요. 하지만 선택과 판단은 감정이 아니라 이성이 하도록 두는 겁니다. 2.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용기. 현실을 왜곡하면 답도 왜곡됩니다. 상황을 냉정하게 진단하세요. 지금 내가 가진 자원은 뭔지, 잃은 건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보는 순간부터 회복은 시작됩니다. 사안 문제를 작게 쪼개라. 코끼리도 한 입씩 먹는다. 거대한 절망은 작게 잘라야 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부터 시작하세요. 그게 숨통을 틔워줍니다. C. 작은 행동이 통제감을 되살린다.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잃는 건 내가 내 삶을 조종한다는 감각입니다. 침대 정리, 식사 챙기기, 오늘 할 일 한 줄 적기. 이런 사소한 행동이 곧 내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5.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다. 혼자 버티는 게 강한 게 아닙니다. 필요할 때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 그게 진짜 강함이죠. 누군가는 당신이 손 내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6. 과거의 자신에게 물어보라. 생각해보세요. 첫 이별, 큰 실패, 절망의 순간들, 그때도 결국 넘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못 넘을 이유도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수없이 증명해왔습니다. 7.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아라. 모든 고통이 다 이유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고통은 이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지금 이 위기에서 나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일상을 무너지게 하지 마라. 전쟁 중에도 사람은 밥을 먹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수면, 운동, 글쓰기 같은 기본이 위기 속에서는 안전망이 됩니다. 이걸 지키는 것만으로도 자신을 붙잡아 둘 수 있습니다. 9. 자기 자신과 매일 대화하라. 나는 괜찮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이 짧은 말이 내면의 백신이 됩니다. 외부에서 응원이 끊겼을 때 나 스스로가 나의 가장 큰 응원자가 되어야 합니다. 10. 인생은 마라톤이다. 지금은 한 구간일 뿐. 오늘은 절망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전환점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인생은 긴 이야기니까요. 지금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문턱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파도를 피할 수 없지만 파도 위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바로 지금 위기 속에서 단련되는 거예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성장과 회복을 위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겠습니다.